Chérie, Chérie,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네, 김소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뵀는데요. 네. 뭔가 이번 주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되게 길게 느껴지는. 그렇네요. 네. 왜 그랬지? 오늘 이번 주가 또 특히나 가정의 달이고 또 잔인하게 느껴지는 5월 5일, 맞아. 5월 8일 다 겹쳐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김소연 기자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상하게 저번 주부터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걸리고 싶지 않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네. 이상하게 올해 2014년에는 좀 제가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은 꼭 네. 등산을 가자 이런 다짐을 혼자 갖고 네. 이제 등산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밥도 잘 챙겨 먹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더 이제 면역력이 약해진 건지 감기에 더 자주 걸려서 네, 좀 체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네. 거를 좀 새삼 느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네. 진짜 건강은 자기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하루일 것 같은데요. 네. 김선 기자, 이번 주도 그러면 핫뜨거 네. 준비하신 거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준비되셨죠? 시작. 핫뜨거 뜨거 핫뜨거 뜨거 핫. 네. 여전히 영원히 몇 맞지 않는. 몇 년을 해도 이거는 진짜 네. 언제쯤 맞아질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핫뜨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핫토픽 공연 소식은요, 연극 챙입니다. 네. 어제 이제 막을 올렸는데요, 신벌즈 연주자 함석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1년 전 이제 비행기 사고로 실종된 이제 신벌즈 연주가 함석진을 네. 이제 추억하기 위해서 네.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함석진의 아내 그리고 단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함석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함석진이 뭐 대학 시절 그리고 이제 뭐 교향악단에 입단했을 때 네. 그리고 결혼했을 때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석진을 추억하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연극에서는 함석진이 주인공이지만 함석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냥 아내하고 그리고 지휘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의 일생을 담담한 이야기로 채워나가는데요. 마치 이제 음악회에서는 신벌즈가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조용하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쨍 하고 울려 퍼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절정의 순간 딱 챙 하고 울리는 신벌즈의 소리를 통해서 신벌즈의 침묵도 오케스트라의 하나였다. 그런 이렇게 되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네. 네. 뭔가 신벌즈가 등장하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도 드는 네. 것 같고 뭔가 그거 하나로 뭔가 극적인 그런 효과도 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기대가 되는 작품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극작가 닉 페인의 별물이라는 네.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 초연하는 경우라서 좀 네. 기대감이 높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양봉업자 롤란드와 천체 물리학자 마리안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네. 작품입니다. 네. 이제 두 사람의 로맨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행 우주 이론을 접목시키는데요. 이제 평행 이론을 함께 접목시킴으로써 이제 그 안에 사랑 안에 내재한 수많은 가능성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네.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닉 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우아한 우주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평행 우주 이론에 굉장히 심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주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주요 모티브가 됐다고 하고요. 이런 이제 모티브 아래에서 사랑의 무한한 가능성, 사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한한 평행 우주 이론을 접목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네. 사랑이라는 얘기를 다뤄서 네. 그런지 더 뭔가 네. 말랑말랑한 게 소재가 네. 또 우리 마음을 적셔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 작품은요, 연극 햄스터 살인 사건인데요. 이제 사라진 햄스터를 이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제 햄스터의 이름은
바닐라고요. 누가 바닐라를 죽였지? 그리고 바닐라는 누구야? 이렇게 굉장히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유쾌하고 되게 즐겁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서 더 호기심을 자아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햄스터 살인 사건 뭔가 듣게 되면 굉장히 비극적인 것 같은데 또 약간 희소적인 것도 유쾌한 부분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네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김수영 기자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소희의 집으로. 네, 소희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김수영 기자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기침이 너무 심한데 몸 괜찮으신가요? 네. 화요일부터 이러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기침이 조금씩 나온 상태였는데 오늘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빨리 이제 회복하도록 해야겠죠. 네. 김수영 기자 기침 때문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요.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요즘에 봄 감기는 뭐 정말 심하다고 하는데 몸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할 제품 셰익스피어의 450주년 맞나요? 네, 45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도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요? 네, 이번에도 셰익스피어 워낙 지금 이제 450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로나 이제 연극 그쪽에서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뭐 셰익스피어 작품을 뭐 전극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연출가들만의 색깔과 시선을 좀 색다르게 변형시켜서 올리기도 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템페스트도 이제 역시 그 450주년을 축하하는 일환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템페스트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최후로 마지막으로 남겼던 작품이라서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쓰고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러 정리하러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좀 템페스트가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극과 희극을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되게 4대 뭐 비극과 희극이 나눠져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리어 왕, 뭐 이렇게 한여름 밤의 꿈 이렇게 비극과 희극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전작들이 템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극이면 희극, 비극이면 비극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내용만 봐도 복수심을 갖고 있던 프로스페로 공작이 이제 자신을 섬으로 내쫓은 나폴리 왕과 그리고 동생에게 복수를 하려고 12년간 이제 마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풍우를 이제 마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신들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섬으로 끌고 오지만 결국 복수와 이제 분노를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화해와 용서를 택하게 되죠.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되고 축복받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만 봐도 정말 비극이라고 하면 비극이고 희극이라고 하면 희극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태풍처럼 아니면 인생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서 정말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이제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셰익스피어 하면은 우리가 4대 희극, 5대 희극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템페스트는 뭔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셰익스피어 그런 걸작, 명작이라고도 이제 불려지곤 하는데 약간 좀 뭐 생소한 다른 그런 작품보다는 좀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많은 무대에 올라올 때도 다양한 연출에 따라 뭔가 의도도 바뀌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템페스트 자체를 지금 김세훈 기자가 어떤 작품인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셰익스피어 그 작가가 템페스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템페스트라는 작품을 되게 쉽게 봤었어요. 방금 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수 대신에 화해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템페스트가 정말 쉬운 작품이 아니구나. 정말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삶과 인생 전반에서 느낀 노년의 작가의 생각을 녹여낸 작품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이 안에 이제 물론 아까 말했듯이 구원받는다,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이제 정말 축복받는 삶, 유토피아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삶 저 건너편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하고 있는 삶, 이 삶에서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템페스트가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정말 훌륭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뭐 이제 욕망도 되게 많이 분출했고 분노도 많이 분출했고 이랬는데 템페스트는 좀 평온해요. 마지막에 평온하거든요. 이제 정말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인데 다 용서해주고 그냥 저는 이제 마법의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나 이제 복수하지 않겠다. 다 용서해주겠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성의 기미를 잘 안 보여요. 그 작품을 보면 그죠.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놔버리는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프로스페로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저의 마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권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저를 여기에 잡아둘 수도 있고 나폴리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왕국도 되찾았고 절 속인 자들도 이미 용서하였으니 부디 여러분의 마법으로 절 이 무인도에 잡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박수 갈채로 이 몸의 족쇄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막 1절에 나오는 말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프로스페로가 이제 용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함축된 대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절필선언과도 같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셰익스피어의 절필선언이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요.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이제 이 템페스트를 통해서 단독으로 이제 글을 쓰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이후에 헨리 8세라는 게 또 셰익스피어 이름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공동 집필이라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단독이고 최후의 작품이라 보긴 어렵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셰익스피어도 생을 모두 이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자신도 이제 펜을 놓고 이제 작가의 삶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노년 작가의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이 녹아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영 기자가 전해주는 셰익스피어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참 많은 그런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템페스트 작품이 자체가 복수심을 오히려 그 분노로 인한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와 좀 관용의 마음으로 이것을 복수로 오히려 그냥 용서한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건데 김소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속 시원하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이를 악물고 아니면 정말 관용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아, 난 다 받아들이겠어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떨지 좀 궁금한데. 네. 저는 정말 프로스페로가 이제 자신의 뭐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직위를 빼앗긴 거잖아요. 특히 그죠? 동생도 자신을 배신한 상황이고 3살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섬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라면은 아마 프로스페로랑 똑같이 복수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복수를 해도 마음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용서를 해도 마음이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하지만 마음이
두 가지 다 마음의 정리가 된다면 용서를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그 용서라는 게 굉장히 그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마지막 작품에서 용서를 하는 장면 그 마지막에서 최후의 기적이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거죠. 기적이 네. 일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용서도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작품인데 저도 일단은 복수를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용서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잡혀서 네. 거기가 이제 교수형을 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교수형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뺨을 그냥 그 살인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걸로 용서를 해줬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와 진짜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해주는 그런 행동. 뺨 한 대 때리고 그냥 용서해줘버리는.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용서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쵸. 것 같지만, 네.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용서를 하는 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되게 복합적으로 드는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품이 템페스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템페스트에서 한 대사 중에 그 대사가 네. 생각이 나는데 복수는 흔한 것이고 용서는 귀한 것이라는 네. 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이 용서라는 자체가 흔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용기를 네.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또 귀한 사람이라는 사람 자체가 귀하다는 것은 네. 그 용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잘 못할 것 같다 생각이 근데 드는데 이거 같아요.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건 것 같아요. 이번 세월호 참모 네. 그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 이 사건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그런 되지. 일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일도 있겠죠. 네. 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템페스트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침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네. 네,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이 방금 드렸던 말씀이에요. 네. 저도 아직 이제 마음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넓지는 않아서 네. 이렇게 거대하게 닥친 시련이나 비극에 대해서 용서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후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용서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는 저 스스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용서는 하되 잘못된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네. 함께 이야기를 맞춰보면서요. 마지막 곡 바베킴의 용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곡 청해 듣겠습니다. Got a plan.